정석부터 볼까요? 정석 연습 문제였습니다. 이번 과제. 연습 문제 15-4번 보겠습니다. 자, 15-4번 보시면, 15-4번 보시면 문제에서 2차 부등식 형태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2차 부등식 하면서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fx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fx는 a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고요. a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마지막에 이 내용이 붙어있는 게 아니면 a 플러스 3이 0이어서 1차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a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고 해서 1차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 부등식의 사이값, 양끝값이 아니고 모든 실수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단 한 이런 식으로 나왔죠. 사이값, 양끝값이 아니면 선생님이 뭐랑 연결지어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판별식 D가 0보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자고 했죠. 그럼 지금 최고차의 계수가 a 플러스 3이고 a 플러스 3은 양수일 수도 있고요.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한데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판별식 D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사이값, 양끝값이 아니니까 이 친구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림까지 그려본다면 최고차의 계수 양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니까 X축과 안 만나면서 아래로 볼록하다고요. 판별식 D가 0이니까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하고 아래로 볼록하다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고 최고차의 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데 X축과 안 만나는, 위로 볼록한데 X축과 접하는 이 4개의 그래프 가지고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자, 본인이 이 문제를 푸는데 이 4개를 안 했다. 잘못 푼 거예요, 사실상. 잘못 푼 겁니다. 이 4개가 꼭 그려져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4개 중에 기억 보시면 fx가 0보다 크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y는 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 4개 중에 y값이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보면 얘는 이만큼이에요. 얘는 여기인데 여기는 0보다 크진 않죠. 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없어요. 얘는 없어요. 됐죠? 그럼 그걸 만들어주는 x의 범위를 찾으면 얘는 모든 실수.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점을 제외한 나머지 얘네는 근이 없다예요. 근데 문제에서 기억, fx가 0보다 크다가 해가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실수라고요. 그럼 뭐예요? 1, 2, 3, 4번 중에 1번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엔 요렇게 놓고 보면 최고차의 계수는 양수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인 걸 찾으라는 겁니다. 나머지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2차 부등식하고 요 부등식에 겹치는 연립 부등식 하시면 됩니다. 이건 계산이니까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이번엔 fx가 0보다 크다. 똑같죠? fx가 0보다 크다인데 근이 없다고요. 그럼 이 4개의 그래프 중에 근이 없는 친구는 누구예요? 이거랑 이거죠. 그럼 뭐예요? a 플러스 3이 음수고요.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으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선생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판별식 D가 0보다 커서 두근이 나올 때 사이값, 양끝값을 쓰고 그때 등호가 있으면 등호가 따라간다고 그랬지. 여기 등호가 없는데 여기 등호가 없고 여기 등호 없는데 여기 등호가 있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얘기 드렸죠? 제일 많이 이런 문제 풀 때 질문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여기 등호 없는데 왜 여기는 등호가 있어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그래프 하나도 안 그리고 해석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프 해석한다면 이거는 이 등호랑 전혀 관련 없다는 사실을 알죠. 알겠죠? 그런 거랑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사이값, 양끝값이 아니면 등호는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 2개 겹치는 거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 근이 한 개만 있대요.
자, 그러면 이 그림들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점는 y 해서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점을 찾아보면 여기는 모든 실수, 여기도 모든 실수. 그래서 근 모든 실수, 근 모든 실수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근 한 개니까 아니고 아닙니다. 여기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근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 y값 0보다 크거나 같은 점은 이 점들 y값 음수 0, 음수니까 여기 한 점만 있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만 이걸 만족시키는 근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a 플러스 3이 무엇? 0보다 작고요. 판별식 d가 얼마면 돼요? 0이면 되는 겁니다. 이거 판별식 d가 0인 거 구하면 하나는 1인가 나오고 하나는 4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이것까지 맞추는 거는 마서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1인가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해석을 한다라는 게 사이값, 양끝값이 아닌 특수한 형태의 해들의 해법이었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본인이 그림을 안 그리셨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맞춘 게 아닙니다. 손으로 안 그렸어도 머릿속에라도 최소한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6번도 문제가 많이 빡세죠. 근데 우리 절대값 이야기 중에 두 가지 케이스는 외우자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언제랑 언제는 외우자고 했죠? 식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거나 x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건 외우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 fx 빼기 f 절대값 x가 6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금 이야기한 걸 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럼 이 친구 그림은 식전체에 절대값 씌워진 거. 이 친구 그림은 x에만 절대값 씌워진 거에 y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한 거. 여기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고요. 그냥 구간별로 나눠서 문제 푸시는 게 제일 맞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다이렉트로 그려볼게요. y는 fx 그림을 좀 작게 그려보면 y는 fx 그림은 식이 뭐였죠? 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마이너스 1하고 4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가 2분의 3이죠? 2분의 3, 땡땡땡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이게 y는 fx예요. 그럼 절대값 fx 그림은 계략적으로 그리면 이건 그대로 살리고요. 이게 이렇게 뒤집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 4인 거였죠. 됐죠? 마사였는, 여기 왜 4라고 적었어? 마사인데 뒤집어져서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양쪽 끝 식은, 이거 교점에 대한 내용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양쪽 끝 식 구하셔야 돼요. 양쪽 끝 식은 뭐가 되냐면 그대로 나온 거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고요. 가운데는 x축 대칭했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뀐다고 생각해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됩니다. 이 식을 다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는 거에 식까지 써놓으라고 한 겁니다. 나중에 그림까지 그려서 계산까지 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거 그려볼까요? y는 f 절대값 x요. x에만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y축 오른쪽 부분 남겨서 그걸 대칭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y축 오른쪽 부분 얘죠, 얘. 그러면 이 그림은 얘만 남겨요. 여기 4,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2분의 3,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의 식은 그대로인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고요. 이걸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고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4고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땡땡땡이고 얘랑 같은 높이겠죠. 식은 뭐예요? y축 대칭했으니까 x의 부호가 바뀌는데 이건 제곱이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고 이것만 바뀌어서 이쪽 식은 y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6만큼 올리라고요. 플러스 6이잖아요. 6칸 위로 올려버리라고요. 6칸 위로 올려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마사였죠?
그러면 여기쯤 떨어집니다. 이건 뭐 계산을 다 해보셔야 나오는 건데 이렇게 떨어지고요. 여기 값이 정확히 마이너스 1 됩니다. 해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 그러면 2가 되겠네요. 3이 되겠네요. 아닌가? 2가 되는구나. 2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하나의 그림에 동시에 그려본다면 왼쪽에 있는 절대값 fx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요.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4 하고 여기 4, 그 다음에 2분의 3, 여기쯤 떨어져요.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y는 절대값 fx 그림이에요. 식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저거 식으로 다 벗겨서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그려보면 이 그림은 저기가 얼마가 되냐? 2가 되겠네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똑같은 높이에 여기서 만나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닌가? 아닌가? 아니군요. 이거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아니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고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었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돼서 문제에서 fx 절대값 쉬운 거. 절대값 쉬운 게 이 친구보다 위에 있는 거 찾는 거는 여기 같은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으셔야 돼요. 어쨌든 뭐 이런 건데 그림 그리는 건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려우니까 이거 말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원래대로 갑니다. 원래대로 가서요.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서 자 fx의 절대값이니까 이거 뭐가 되냐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럼 이거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일 때 음일 때 나눠야죠. 결론적으로. 그럼 이게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인데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에서 절대값 안에가 음인 경우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가 양인 경우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x가 4보다 클 때가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 겁니다. 양수인 거예요. 그래서 식이 뭐가 되냐면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라면 이 친구의 음수배를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이 가운데 있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f 절대값 x 플러스 6이라는 건 x에다만 절대값 씌운 거라 x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니까 요건 2가 되겠죠. 그럼 이거 절대값 씌워진 거 누구예요? x에만 씌워져 있잖아요. x에만 씌워져 있으니까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눕니다. 그럼 x가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2군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4, 0에 대한 내용이라서 마이너스 1, 0, 4를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스가 하나, 둘, 세 개로 나뉘어져서 첫 번째 케이스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케이스는 작거나 같을 때로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0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4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는 x가 4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건 이제 만나는 점에 대한 계산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요거죠. 그래서 좌변의 이식자리엔 이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크거나 같다 하고 우변에 있는 이 친구 자리에는 0보다 작은 거니까 이걸 꺼내는 거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꺼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와 0 사이에 있다면 좌변식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 여기죠. 여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를 꺼내고 부등호 그대로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 우변은 이 식이 나와야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요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거 요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거 하시고요. 0과 4 사이라면 좌변은 0과 4 사이면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랑 크거나 같다. 그리고 0과 4 사이면 0보다 큰 거니까 우변은 얘가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면 좌변은 이거, 우변은 이거가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4랑 크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에 겹치는 걸 찾아야 되고요. 아까 그림 개략적으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이 두 친구가 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구하시긴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까지는 되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쪽 파트가 숫자가 근해 공식을 써야 나오는 친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보통 이런 문제들은 근해 공식까지 써서 계산하는 건 안 나오는데 정석 문제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그래프 그려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보다는 그래프 그리면 뭔가 특정한 이야기가 해석되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됐죠? 수식으로 접근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부교재 근해 분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정석 15-9번입니다. 15-9번 보시면 모든 실수에 대해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론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니까 판별식을 쓰셔도 됩니다. 판별식을 쓰셔도 되고 그림을 그려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플러스 6x 플러스 3 ax 플러스 b 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이고요. 계산은 안 하고 식만 써보면 이렇게랑 이렇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ax 플러스 3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죠? 근데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도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야 둘의 겹치는 범위를 찾았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위로 볼록이죠? 그럼 x축과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도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연립한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x 플러스 11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아래로 볼록한데 안 만나거나 만나도 둘 다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친구의 판별식 d도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겹치는 범위를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시면 식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미지수가 2개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미지수가 2개 있기 때문에 사실상 풀기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림 그리면 이 친구 있죠?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x좌표 얼마냐면 3이네요. 콤마 땡땡땡이에요. 3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더하기 3이에요. 그러면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절하듯이 자고 있으니까 이 친구 있죠? 꼭지점의 x좌표 얼마인가요? 1이죠. y좌표는 1 집어넣으면 10이네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얘보다는 ax 플러스 b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직선. 그리고 얘보다는 밑에 있는데 얘보다는 위에 있는 직선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림 이렇게 그려놓으면 엄청 많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림이 틀렸어요. 그림이 틀렸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두 친구가 만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안 들죠. 더 많이 그려보셔야 아는데, 자, 혹시 얘랑 얘가 지금은 안 만나게 그렸는데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잘 그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은 0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죠? 정신 차려. 이거 x 얼마예요? 되는 거? 2죠. 그리고 2가 중근이에요, 이거. 중근, 무슨 뜻이에요? 접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누가요? 얘랑 얘가요. 어디서요? x가 2일 때요. 그럼 실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2, 이 집어넣으면 얼마냐? 4, 4, 11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1, 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그려진 여기가 3, 12. 이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근데 직선이 아래로 볼록보다 밑에 있고 위로 볼록보다 위인데 같아도 되네요. 그럼 뭐밖에 없냐면 이 점을 이렇게 접하면서 가는 직선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나는데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위로 볼록인 친구보다 아래에 있는 순간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거죠.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y는 ax 플러스 b는 2, 11은 지나는데 뭐가 없냐면 기울기가 없죠. 그럼 기울기 m이라고 해서 이거 직선식 구하면 y는 기울기 m에 x-2 더하기 1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랑 얘가 됐든 접한다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위로 볼록인 친구로 할까요? 아래로 볼록인 친구로 하죠. 아래로 볼록인 친구 이거 식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이니까 얘랑 연립하면 판별식 d가 0이다. 이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됐죠?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식으로 하면 사실상 안 나옵니다. 미지수 2개짜리 부등식이라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림을 그려보시고 만나는 점 혹은 접하는 점에 대한 판단까지 하셔야지 풀리는 문제입니다. 뭐예요? 그림을 잘 그려야겠죠. 그겁니다. 마지막 한 문제 할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사탕 먹어, 사탕. 사탕 먹어. 주무시는 분들 그만 자고 사탕 먹읍시다. 자, 336번 풀어볼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방정식의 근이 어디에 있다, 누구보다 크다, 작다, 사이에 있다, 이런 거 뭐라고 불렀냐면 근의 분리라고 불렀습니다. 2차 방정식 근의 분리라고 불렀고요. 근의 분리는 세 가지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판별식 꼭지점의 x좌표가 존재할 수 없는 곳 제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정 값을 대입해서 양인지 음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한다 라는 내용도 있었죠. 자, 지금 이야기 놓고 보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는 0이고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k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 친구가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는 y는 0이니까 x축이죠, x축.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1 해서 이런 느낌으로 생기길 원한다는 거예요. 맞죠? 문제에 서로 다른 이란 표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겹쳐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k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k가 이 특정 값들보다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뭔 짓을 해도 두 근이 마일과 1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안 되고요. 똑같은 이유로 여기에 마이너스 k가 있어도 한 근은 무조건 얘보다 크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 두 개를 제외해서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만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이거잖아요. y값 양수 나와야 되고요.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도 y값은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친구를 찾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근데 이 그림이 빡세게 그려지는 이유는 k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x제곱은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 이렇게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로 바꿔서 이 친구 y는 x제곱하고 이 친구 y는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 이거에 교점이 있을 텐데 그 교점이 근이죠? 그 친구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럼 그래프를 고정적으로 그려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그럼 여기가 1,1 찍을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1,1 찍을 겁니다. 그래서 y는 x제곱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거요. 기울기 고정이지 않습니다. k 값에 따라 기울기는 변하는데 그럼 점 하나가 고정이죠. 이거 k로 묶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y예요.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0이네요. 즉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0을 무조건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직선이죠. 여기를 지난 직선인데 생각해봐요. 이렇게 된 직선이에요. 기울기 값이 좀 커서. 그러면 하나는 마일과 1 사이고 하나는 1보다 오른쪽에 생겼겠네요. 안 되죠. 뭐예요? 더 누워야죠. 눕다가 여기를 지나면서 정확히 여기를 지나는 이런 친구라면 안 돼요. 하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하나는 정확히 1이니까. 그죠? 이건 안 되지만 이거보다 눕기 시작하면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생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돼요. 이거보다 아래부터는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되는 순간은 1,1을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요. 이 식에 x에 1, y에 1 넣어요. 그래서 1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가 성립하면 된다고요. k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누워야 돼요. 눕다가 계속 돼요. 그러다가 정확히 0이 돼요. 정확히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나잖아요. 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2k, 기울기가 얼마일 때? 0일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k가 0일 때고요. 이 친구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친구의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음수가 돼요. 안 만나죠. 안 만나죠? 그러다 계산해보면 알지만 여기에 정확히 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하려면 여기를 정확히 지나야 돼요. 이건 판별식 쓰셔야지만 나옵니다. 판별식 쓰거나 아니면 나중에 미적분 원 배워서 미분 개념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게 접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이렇게 되면 하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나와요. 그래서 안 됩니다. 여기 쪽은 없어요. 아예. 되는 건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K가 0과 마이너스 3분의 1 사이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큰데 0보다는 작고요. 아까 0이어도 서로 다른이 아니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접해도 됩니다. 됐죠? 물론 이것도 돼요. 이것도 돼서 이거 하나, 둘, 셋, 넷에 겹치는 범위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렇게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는데 이 그래프 이야기는 접하는 이야기까지 있으셔야 돼서 미적분 1을 배웠을 때 조금 더 빨리 풀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더 빨리 풀릴 겁니다. 쉬는 시간 주면 잘 겁니까? 돌아다닐 겁니까? 잘 거예요? 돌아다닐 거예요? 쉬었다가 정각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가르쳐본 경험상 10% 미만의 친구들은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이 파트. 특히 독해 능력이 좀 있는 친구들은 그냥 잘하더라고요. 틀린 것도 잘 고치고. 그러는데 한 80%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론 수업하면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 근데 실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지만 문제에서는 이론에서 다루지 않는 예외적인 내용들을 추가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기출을 3번 정도 돌리셔야 됩니다. 이거 수능에도 나오던 영역이라서 수능 한 10개년짜리를 3번 정도 돌리면 다들 잘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까지 나가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 문제 그런 거 나오면 다 틀립니다.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선이 아닌 문제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는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과제래. 1일 테스트는 부교재랑 비슷하거나 조금 쉬운 거 나갈 겁니다. 정석보다 쉬운 거 나갈 거예요. 정석도 문제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를 하거나 혹은 뒷 내용인 확률과 통계를 하기 전에 본인이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싶으면 무조건 그 전 방학에 혹은 전전 방학에 한 번은 끝내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문제를 좀 많이 푸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10% 정도 되는 분들은 뭔짓을 해도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보기에 그런 분들은 보통 고집이 더럽게 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본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우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쓰면 풀려 라고 하는데 그 방법을 안 쓰고 선생님 근데 전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데요 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런 분들도 뭐 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잘하는 게 아니면 그냥 문제 3번 정도 풀면 다 풀리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 잘 모르겠다, 아직 덜 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뭐 요거는 이해도 있긴 있는데 이해보다는 그냥 많이 풀면 다 풀려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나갈 거라서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몰라요. 뭐 얘기하다 보면 생각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파트는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론만으로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문제를 풀면서 익혀야 됩니다. 이론은 아주 간단하고요. 대표적인 유형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적인 유형들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가 되고요. 이 내용은 나중에 확률과 통계까지 연결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 확률과 통계 앞부분에 경우의 수가 따로 붙어 있었는데 왠진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공수원 제일 끝부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되고요. 경우의 수 이야기는 첫 번째 합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론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개로 안 풀리는 내용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이 있습니다. 곱의 법칙이 있고요. 합의 법칙은 문제에 또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또는이 나온다고 무조건 합의 법칙은 아닙니다.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이 나오면서 이런 경우나 저런 경우로 나뉩니다. 이렇게 케이스가 나눠지는 게 나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이 두 개를 더하는 게 합의 법칙이 됩니다. 결국 합집합의 개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뭐가 나오냐면 그리고라는 표현이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개념상 연달아 일어나거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잇따라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경우의 수 이거에 두 번째 경우의 수 이렇게 연달아 일어나는 일 있죠? 이 두 개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집에 있다가 학원에 가려고 했어요. 학원에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나와서 옷을 입으려고 그러는데 바지 3개 중에 하나 입을 거고요. 위옷 2개 중에 하나 입을 거예요. 그럼 바지 입고 위옷 입는 거죠. 위옷 입고 그리고 바지를 입는 거죠.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에 따라 상관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바지 하나당 위옷 2개, 두 번째 거당 2개, 세 번째 거당 2개이기 때문에 3에 2를 곱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가 들어있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연달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3개, 2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지만 입거나 또는 상의만 입는다면 2를 더해야 돼요. 그죠?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경찰 출동해요. 자, 그래서 합의 법칙은 또는으로 연결된 얘와 얘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구조를 더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요. 또는이 있다고 무조건 더한다. 그리고가 있다고 무조건 곱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건 가이드 정도만 되는 거예요. 또는이 있지만 곱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로 케이스가 나눠지냐 혹은 이 일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봐서 동시에 진행하냐 그럼 이야기 내부에 당연히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 한두 개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그냥 해도 잘하는 친구들이 독해 능력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읽고 이해를 해서 푸는 거예요. 단순히 단어 한두 개에 매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용 자체는 이거밖에 없어요. 내용 자체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유형, 꼭 설명을 드려야 되는 유형에 대해서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거는 예시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요. 약수의 개수, 그리고 개수까지는 사실 초등학교 때 했어요.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약수의 개수와 그 친구들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사실 이 내용은 약수의 합은 우리 다다음에 배울 대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대수에서 더 많이 나와요. 대수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예를 다이렉트로 들어볼게요. 12의 약수의 개수랑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직접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초등학교 때는 1, 12, 2, 6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말고 소인수분해한 형태로 구해볼게요. 이거 쓰는 시간 충분하니까 앞에 보고 한꺼번에 적읍시다. 자, 12를 우선 소인수분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죠? 그럼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2는 0개 써도 되고요. 안 쓴다는 거예요. 0개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까지 쓸 수 있고요. 3도 0개 쓰거나 1개 쓰거나 해서 2종류를 쓸 수 있어요. 그럼 2의 선택지는 3개고요. 3의 선택지 2개예요. 아까 바지랑 위옷이라고요. 이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그거당 이거 중에 하나.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요거 3가지고요. 곱하기 요거는 2가지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일일이 적어보면요. 이렇게 해서 하나. 재훈아, 어떤 수의 0제곱은 얼마니? 1입니다. 그래서 이건 1 곱하기 1이라 약수 중에 하나인 1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그럼 이건 3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라 2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라 6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라 4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라 10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12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12개를 더할 거거든요. 물론 6개밖에 안 되니까 1 더하기 12, 그 다음에 2 더하기 6, 그 다음에 3 더하기 4 해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그거 말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0제곱, 3의 0제곱이 공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하나, 둘, 셋을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럼 앞에 있는 3의 0제곱을 묶으면 이 친구들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의 합이 바로 이 세 개의 합이 됩니다. 똑같은 구조로요. 3의 1제곱이 똑같이 뒤에 있으니까 3의 1제곱으로 묶으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이에요. 그럼 이 둘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공통인 인수인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에 3의 0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의 값을 계산하면 사실은 이 6개를 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3개나 4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1 내용에서 안 다룹니다. 확률과 통계를 넘어가야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수 파트를 가야 다루기 때문에 자 결국 어떤 수를 A의 n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으로 두 수의 소인수분해로 표현을 합니다. A랑 B는 소수예요. 소인수. 자, 그러면 이거에서 합은 뭐가 되냐면요. 약수의 합은 A의 0제곱, A의 1제곱, A의 2제곱 쭉 가서 A의 n제곱, 마지막 것까지 B의 0제곱, B의 1제곱, B의 2제곱 해서 B의 m제곱까지 해서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대수에 나오냐면요. 요게 혹시 선행하신 분은 알겠지만 요게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몇 개 없으니까 그냥 더하면 되는데 만약에 5개만 돼도 수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이라서 대수 파트에서 사실은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런 간단한 형태 정도로밖에 안 나와요. 숫자는 큰데 간단한 거. 그래서 이게 약수의 개수와 합이고요. 약수의 개수는 여기에 1씩 더하는 거였죠.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1씩 더하는 이유가 이 0개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하나씩 추가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이게 5가지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숫자 채우기입니다. 최단 경로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최단 경로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숫자 채우기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도 사실은 어디에 조금 더 많이 나오냐면요. 확률과 통계에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확통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요거는 해법이 숫자 채우기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아까 이야기한 합의 법칙 이용하는 거예요. 합의 법칙 이용하는 건데 그냥 숫자 채우기를 하고요. 확통에서 뭐를 조금 더 이용해서 원래는 문제를 푸냐면 확통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근데 그때도 그냥 숫자 채워 넣기로 해요. 이거는 예시를 다이렉트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 거예요. A에서 B로 갈 거고 최단 경로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고요. 여기는 지나서는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길이 막혀 있어요. 여기 지날 수 없어요. 지날 수 없고요. 그러면 최단 경로니까 우리 오른쪽으로 가는 행위랑 아래로 가는 행위는 됩니다. 근데 왼쪽으로 가는 거 안 되고요. 위로 가는 거 안 됩니다. 이러면 최단 경로가 안 되니까요. 됐죠? 그럼 자, 역시 쓰던 거 잠깐만 멈추시고 보겠습니다.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거예요. 그럼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최단 경로로 오는 건 오른쪽은 없으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이렇게 온다. 한 개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요. 요렇게 온다밖에 없으니까 내려온다 개념이 없으니까 한 개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요. 이렇게 중에 최단 경로에 해당하는 건 이거랑 이거 안 되니까 요것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는 방법 하나에 이렇게 오는 방법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오는 방법 한 개 더하기 요렇게 오는 방법 한 개라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예, 이렇게 왼쪽에서 오는 건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오는 방법이니까 한 개. 한 개고요. 이걸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최단 경로로 오는 방법 이렇게 내려오는 하나밖에 없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여기는요. 오는 방법이 요렇게랑 요렇게 올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와서 오는 방법 한 개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두 개고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니까 한 개라 둘 더하면 세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까지 오는 방법 세 개는요. 하나, 둘, 셋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합의 법칙을 연속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거부터 이제 계속하면요. 여기 1이에요. 그죠? 이렇게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면 이렇게 해서 3, 1이니까 4가 되죠? 그럼 여기는요. 이렇게랑 이렇게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얼마인지 안 써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왼쪽 위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아래로 가면 왼쪽 위부터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영향을 받는 구조라서요. 그럼 이렇게 오는 거 1, 이렇게 오니까 2, 1이라 3, 이렇게 오니까 3, 3이니까 6, 4, 6이니까 10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오는 것밖에 없어요. 1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오니까 4예요. 여기는 원래 이렇게 오는데 갈 수 없는 곳이라고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 그래서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건 원래 이렇게랑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없잖아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입니다. 여기 10 그대로 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와서 1, 4, 1이니까 5 원래 여기는 이렇게랑 이렇게 오는데 이 길이 없죠?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5가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두 개 와서 15. 그 다음에 여기 1이죠? 이렇게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6, 11, 2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여기를 거치지 못하고 오는 방법은 26개. 됐죠? 이게 최단 경로에 대한 내용이고요. 숫자 채우기로 문제를 풉니다. 적으세요. 네 번째 내용으로 뭘 할 거냐면 맞나? 벌써 네 번째인가? 세 번째군요. 네. 세 번째 내용으로 뭘 할 거냐면 교란순열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뭐냐면 완전순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것도 본래는 확통에 조금 더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지금 내도 사실 상관이 없고요.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이 원래는 뭐냐면 원래는 수형도를 그립니다. 이게 형도가 무슨 뜻이냐면 형태를 그림으로 그렸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 수라는 것에 대해 형태를 그림으로 그렸다 저고 수가 무슨 뜻이냐면 한자예요. 무슨 숫자일 것 같아요? 한자, 수. 승민 씨, 수가 무슨 숫자일 것 같습니까? 물수. 좋은 의견이었지만 아니었어요.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수. 여러분들 나무 보고 수목이라는 표현 쓰죠? 안 쓰는군요. 자, 그래서 나무 숫자예요. 그럼 이거 뭐냐면 나뭇가지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수형도라고 부릅니다. 아직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 있고 다음 있고 이렇게로 그려서 표현을 하는데 교란순열이 뭐냐면요. 또는 완전순열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방법이고요. 수형도를 그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암기합니다. 왜냐하면 형태가 고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을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거예요. 4명이 있습니다. A, B, C, D 4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라서 선물을 하나씩 가져와서 교환하기로 했어요. A는 스몰 a라는, B라는 스몰 b, C는 스몰 c, D는 스몰 d라는 선물을 가져왔는데
뭐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다는 거야. 즉 A는 A를 가져가면 안 되고 B는 B를 가져가면 안 되고 C는 C를 가져가면 안 되고 D는 D를 가져가면 안 된다. 이제 문제 이야기는 똑같고 변형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냐면 4명이 우산을 가져왔는데 집에 갈 때 자기 우산을 안 들고 갈 확률은 뭐 이런 거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률 아니고 경우의 수는. 이런 걸 우리는 교란순열 또는 완전순열이라고 부르고 교육과정 외라서 교란순열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걸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방법이 뭐라고요? 수영도를 그린다고요. 자, A에 올 수 있는 건 A가 못 와요? B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C가 올 수 있고 D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A 선물을 B가 가져갔어요. 남은 거 A, C, D가 남았죠? A, C, D 세 사람이 이거를 나눠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다음에 A가 B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C가 B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D가 B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가 뻗쳐나가는 그림을 그리는 걸 수영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BA가 가져갔죠? 남은 거 CD 남았는데 CD 하면 겹치니까 안 되죠? D, C밖에 없고요. BC 하면 남은 거 AD인데 AD 하면 D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D, A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BD 하면 남은 건 AC죠? CA 안 돼요. AC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그린다는 거예요. 그럼 C는요. 다음에 될 수 있는 건 A, D밖에 못 와요. B는 B를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A, D밖에 못 옵니다. 보세요. 여긴 3개인데 여긴 2개잖아요. 앞에 뭘 선택했냐에 따라 뒤에 선택지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공식이나 이런 걸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갑니다. 자, 그럼 CA 썼으니까 남은 거 BD죠? B, D 오면 D가 겹치니까 안 되겠네요. D, B밖에 없는데 안 되고요. CD면 남은 거 A, B예요. 그럼 A, B가 둘 다 와도 되고요. B, A로 끝나도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D가 와요. 그러면 C랑 A밖에 못 오겠네요. B가 못 오니까요. DC 썼으면 남은 거는 AB, AB가 A, B. 그 다음에 B, A 이렇게 되고요. DA면 남은 거 CD니까 CB니까 B랑 C밖에 못 옵니다. 몇 개예요? 9개예요. 9개고요. 이게 암기를 하면 뭐냐면 1, 2, 9, 44입니다. 이걸 암기해요. 이거 암기하고요. 이게 뭐냐면 2명일 때 자기 거 안 가져가는 방법, 3명일 때 자기 거 안 가져가는 방법, 4명일 때 자기 거 안 가져가는 방법, 5명일 때 자기 거 안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 1, 2, 9, 44를 외워서 문제를 푸는데 처음 풀 때는 수영도로 그려서 푸는 겁니다. 44까지 수영도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4개짜리를 냅니다. 3개짜리는 너무 쉽거든요. 2개면 서로 바꿔서 가져가는 것밖에 없고요. 1명이면 빵개입니다. 1명이 1개 가져왔는데 자기 거 안 가져가는 방법 없으니까요. 적으시고요. 얘들아, 쉬는 시간에 자라고 그랬더니 미친놈처럼 뛰어나갔더니 이제 와서 다시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 빨리 사탕 먹어요, 자는 사람들. 사탕 먹읍시다. 그러라고 사다 놨잖아요. 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2가지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이야기는 요겁니다. 바로 돈을 지불하는 방법하고요. 금액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500원을 내세요와 500원을 내는 방법은 몇 개야? 이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다이렉트로 들어보죠. 우리 지금 돈이 100원짜리가 11개, 500원짜리가 3개,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1개, 10,000원짜리가 3개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조금 더 쉬운 거는 방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1번 방법이에요. 그럼 이 방법은 100원짜리를 10개 내나 1000원짜리 1개 내나 같은 걸로 다른 걸로 치는 겁니다. 너 어떤 방법으로 1000원 냈어? 했을 때 1000원짜리 1개 냈어.
첫 번째 방법. 100원짜리 10개 냈어. 두 번째 방법. 다른 방법으로 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방법은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약수의 개수 찾던 것처럼 100원짜리는 0, 1, 2 해서 11까지 낼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 12가지예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는 0개, 1개, 2개, 3개까지 낼 수 있으니까 500원짜리를 내는 방법은 4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는 0개나 1개를 낼 수 있으니까 2가지. 그 다음에 10,000원짜리는요. 0개나 1개나 2개나 3개를 낼 수 있으니까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100원짜리 내는 12가지 당 500원짜리 4가지에 1000원짜리 2가지에 10,000원짜리 4가지 하시고 문제 보통 나와 있긴 한데 하나를 빼줍니다. 왜 빼주냐면요. 여기에는 뭐도 들어있냐면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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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 내는 것도 들어있어요. 근데 0개를 내면 지불한다라는 행위가 아니죠. 얼마 냈어? 빵원 냈어. 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나는 빼줍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약수의 개수 찾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죠? 1 빠지는 거 빼고는 비슷하죠. 그럼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면 가연아 정신 차려. 지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책에 없어요. 책에 없고 해설 보면 왜인지나 어떻게가 생략돼 있고 그냥 결과물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두 번째는 금액입니다. 그럼 아까 전엔 100원짜리 10개를 낸 거랑 1000원짜리 1개를 낸 걸 다른 경우로 쳤거든요. 지금은 금액이니까 같은 걸로 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구하냐면 설명드릴 거고 왜인지도 설명드릴 건데 아마 이해 잘 안 될 거예요. 이해 안 되면 그냥 결과물만 외우셔도 됩니다. 이건 변형을 해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100원, 500원, 그리고 1000원, 그 다음에 10,000원 이렇게 있죠? 지금. 자, 100원에서 500원 넘어가려면 몇 개 있어야 되나요? 100원짜리가 몇 개 모여야 500원 되나요? 5개죠. 거기서 하나 빼세요. 왜인지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럼 4개죠? 4개 이상 있는지 확인합니다. 100원짜리가. 100원짜리 지금 4개 이상 있나요? 맞죠? 맞죠? 그러면 모든 500원을 100원으로 변환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100원짜리 11개 있었고 500원짜리 3개 있었어요. 그럼 500원짜리 3개인데 100원짜리로 바꾸면 100원짜리 15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환을 하고 나면 원래 11개에 15개 추가돼서 현재 100원짜리가 26개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해요. 100원이 1000원으로 되려면, 그러니까 이거 단위 낮은 것부터 해야 돼요. 100원이 1000원이 되려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단위가.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되려면 몇 개 있어야 돼요, 100원짜리? 10개 있어야 되죠? 하나 빼요. 9개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9개 이상 있나요? 있네요. 그럼 다시 한번 1000원짜리를 모두 100원짜리로 변환하는 겁니다. 지금 1000원짜리 몇 개 있었어요? 1개 있었죠? 그럼 100원짜리 10개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변환을 거치면 100원짜리 36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00원짜리 몇 개가 모여야 10,000원이 되나요? 100개죠? 빼기 1 할 거예요. 왜 1000개가 됐어요? 빼기 1. 현재 99개 이상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끝이에요. 끝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변환이 안 되니까 냅두시고요.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다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이 변환 과정을 거쳐서 100원짜리는 26개, 10,000원짜리는 몇 개 있었냐? 3개 있는 거예요. 그럼 100원짜리는 0, 1, 2 해서 26까지 쓸 수 있고요. 10,000원짜리는 0, 1, 2, 3까지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27가지 쓸 수 있고 4가지 쓸 수 있죠. 그래서 최종 답은 27 곱하기 4 한 다음에 하나도 지불하지 않는 한 가지를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설명드릴 텐데 이해되면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100원짜리가 예를 들어 3개 있고 5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무조건 변환을 해버리죠? 그럼 100원짜리가 8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죠? 변환을 그냥 해버리면. 그럼 100원짜리 8개면 우리 400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100원짜리 8개 있으면 400원 지불할 수 있죠? 근데 이 구조에서는 400원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100원짜리가 4개 있고 500원짜리가 1개 있어서 변환을 하면 100원짜리가 9개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럼 이때 400원을 지불할 수 있지만 이때도 400원을 지불할 수 있죠. 이거 변환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그게 방금 보듯이 400원을 기준으로 얘기했죠. 400원을 거쳐야 그 다음 단계는 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에 바로 직전 개수까지 가지고 있나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직전 개수까지 가지고 있으면 아 단위가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얘를 그냥 한꺼번에 낮은 단위로 생각해도 되는구나. 빈틈없이 찰 수 있는 구조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단위가 넘어가는 거에 한 개를 뺀 거 이상이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어쩜 저렇게 잘 자죠? 신기할 정도로 잘. 사탕 드세요. 뭐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학교 시험 문제 2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1번이 어려워요? 2번이 어려워요? 2번이 어렵죠? 당연히 학교에선 2번이 나옵니다. 적으세요. 자, 마지막 내용은 색칠하기입니다. 색칠하기고요. 이 색칠하기는 중등 내용에도 나옵니다. 중등 내용에도 나오는데 중등 내용은 아주 쉬운 색칠하기가 나와요. 근데 고등 내용은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시켜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등 때 풀어봤지만 고등 때는 그렇게 풀면 안 풀리는 게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색칠하기는 색칠하기인데 요거요. 기본이 이웃하는 곳은 다른 색칠하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고요. 이 친구는 2스텝으로 문제를 풉니다. 첫 번째 스텝은 중등 때 썼던 거고요. 두 번째 스텝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를 좀 풀어봐야 보여요. 그래서 특별히 뭔가 공식이 있다 이렇게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은 면이 만나는 곳부터 색칠을 합니다. 많은 면이 만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얘가 주변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기 때문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부터 해줘야 이야기가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다음은 뭐냐면 그 친구, 색칠한 친구와 이웃하는 면을 연속으로 칠하는 겁니다. 여기 칠했다 저기 칠했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웃하는 면을 연속으로 칠하는 거. 여기까지는 사실 중등 내용이에요. 중등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어렵습니다. 이게 말로 써도 어려운데 실제로 판별해내기가 어려워요. 뭐냐면 따로 떨어져서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곳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쩌다 보니 고정적인 형태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3회차 정도 풀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석에 나온 예시를 다이렉트로 보도록 할게요. 정석에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영역을 A, B, C, D, E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색은 5가지를 칠할 거고요. 5가지 모두 칠할 필요 없어요. 뭐 일부만 칠해도 되고요. 이웃하는 곳만 다른 색으로 칠하면 됩니다. 그럼 뭐부터 설정을 할 거냐면 파악을 해볼 거냐면 많은 면이 만나는 곳부터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는 건 몇 군데 면하고 만나고 있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A 보세요. A는 하나, 둘, 셋, 넷이랑 만나죠? 그래서 만나는 면이 4개입니다. 칠하는 개수 아니에요. 그 다음에 B는요. 하나, 둘, 셋이랑 만나니까 3개. C도요.
하나, 둘, 셋이랑 만나니까 3개. D도 하나, 둘, 셋이랑 만나니까 3개. 그 다음에 E도 하나, 둘, 셋이랑 이웃하고 있죠? 3개예요. 오른쪽 밑에 쓴 건 이웃하는 면의 개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많은 면이 만나는 곳부터 칠해요. 그럼 여기서 어디부터 칠하는 거예요? A부터 칠하는 거죠. 그래서 A부터 칠할 겁니다. A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몇 개냐면 5개가 되는 겁니다. 맞죠? 색 5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A는 5개의 색을 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한 면 중에 많은 데를 또 연속으로 칠하면 되는데 모두 3개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래서 요걸로 할게요. 그럼 다음에 C를 칠할 거예요. 그럼 C는 A랑만 현재 다른 색 칠하면 되니까 4개만 칠하면 됩니다. 4개를 칠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 친구들과 이웃한 걸 칠해주자고요. 그럼 이거나 이거겠죠? 이걸로 칠해볼게요. 다음에 B를 칠할 겁니다. 그럼 B는요, 이 둘이랑 다른 색이니까 3개만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여기 3개를 칠했으니까 이제 연속으로 놓고 본다면 여기를 칠하는 게 좋겠죠. 물론 여기를 칠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결론은 똑같아요. 여기를 칠한다고 놓고 보면 얘는 이 둘하고 다른 걸 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음은 2를 칠할 거고요. 3개예요. 이거 적지 마세요. 이게 틀려요. 3개입니다. 그래서 3개라고 하고 D를 칠하려고 보니까 D는 하나, 둘, 셋이랑 다른 걸 칠하는 거니까 2개만 칠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중등하고 다른 겁니다. 중등에선 저렇게 하면 되게 문제를 만들어놔요. 근데 지금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친구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럼 이 둘은 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맞죠? 그게 왜 문제냐면 두 색이 같으면 하나, 둘만 다르면 되니까 얘 칠할 수 있는 게 3개예요. 근데 만약에 얘랑 얘가 색이 다르면 하나, 둘, 3개랑 다르니까 2개입니다. 즉 C와 E가 색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D에 칠할 수 있는 색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개수가. 이걸 찾아내시는 게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은 따로 떨어져 있는데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있나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는데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있어서 C가 E랑 색이 같은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럼 전체 3가지 중에 같은 게 한 가지니까 다른 게 2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뭐라고요? C와 같은 색인 경우. 그럼 이건 C와 다른 색인 경우죠. 이렇게 된다면 D에 칠할 수 있는 건 같은 색이에요. 둘이 같은 색이면 하나, 둘을 제외하고 쓰는 거니까 3개. 그 다음에 다른 색이면 하나, 둘, 셋이니까 2개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고요. 1 곱하기 3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A7하고 C7하고 B7하는 거니까 그리고로 연결해서 잇따라 연결이기 때문에 곱셈이고요. 밑에 케이스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고요. 자 보세요. 색이 같거나 다르다 또는 이잖아요. 같으면서 다를 수는 없어요. 맞죠? 이렇다 또는 이렇다니까 케이스가 나눠진 거라 둘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같냐 다르냐에 따라 이 친구들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누는 거고요. 뭐라고요? 따로 떨어져 있는데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됐죠? 이게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5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석에 있는 모양이에요.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맞아보죠. 지금 53분이니까 3시 3분까지 쉬었다.